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관입니다. 예, 보관하실 때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아플라톡신을 만들 수 있는 곰팡이가 땅콩이나 견과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제로 고창 지역에서 저장된 땅콩을 가지고 조사한 연구인데요. 한 10% 정도가 그런 곰팡이는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저장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플라톡신은 18도씨 이하에서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35도씨 이상에서도 물론 생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8도씨 이하에서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패 문제가 있으니까 고온에서 보관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산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저온 보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또 이런 곰팡이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잘못해서 그냥 온도가 실온이나 이 정도의 보관을 하게 되면 아플라톡신 오염률이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견과류는 항상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제품화된 거를 제가 그래서 잘 안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실 수 있다면 가급적 견과류는 이렇게 껍질째에 쌓여 있는 것, 껍질이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산패를 막아주고 아플라톡신의 생성도 막아주거든요. 껍질째 쌓여 있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것을 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위험하고 육안적으로 봤더라도 신선하지 않더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질 너트인데요. 브라질 너트 같은 이런 수입 식품은 또 저희가 이렇게 껍질째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브라질 너트가 이거 유통되는 게 제가 본 보고서에서는 제품 3개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만 이 아플라톡신이랑 곰팡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브라질 너트라고 해서 모두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찜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플라톡신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게 구연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구연산을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쌀을 가지고 했던 연구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구연산을 1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1리터에 구연산 64g을 희석시키면 이런 농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식재료에 넣으면요 적은 양의 아플라톡신은 100% 제거되고 꽤 많은 양의 아플라톡신도 한 97%까지 제거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내가 브라질 너트를 샀는데 좀 찜찜하다 싶으면요 이걸 구연산 물에다가 조금 담궜다가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류를 고를 때는 약간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번엔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된장, 청국장, 뭐 간장 할 것 없이 모든 전통 장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면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볼게요. 아플라톡신 오염 저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발효가 제대로 된다면 이 발효가 오래되고 숙성을 하게 되면 이 발효시키는 과정 자체가 아플라톡신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도 제대로 한 3개월 정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숙성을 시키면은 보통 소금물에 숙성을 시키잖아요. 네, 소금물에 숙성을 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숙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콩이나 이런 거에는 식품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암모니아도 발효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암모니아 자체도 또 아플라톡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효 과정이랑 공법 자체가 제대로 되면 장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는 그 재료 자체가 안 좋은 콩을 가지고 이런 장류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좋은 방식으로 이 전통장을 만들면 아플라톡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따져서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제품을 보실 때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나를 좀 잘 살펴보시고 원산지 콩은 뭔지 꼭 뭐 중국산이라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가급적이면 국산 콩이 나을 것 같아요. 신선도 면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발효시키는 과정, 숙성 과정을 제대로 했나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뭐 소금물에 담궈서 숙성하는 거를 추가적인 숙성을 했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런 걸 잘 살펴서 보시면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나 아플라톡신 검사 기록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품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제 전통이나 재래식 된장을 표방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안전하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장에서 이렇게 그 균주 자체를
정량화해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전통적인 발효 방식보다는 또 그 첨가물 문제나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자유로운 좀 좋은 장류를 고르시는 게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런 숙성 과정이 제대로 거쳐진다면 장류에서 아플라톡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그 문제가 없는지, 이 제조 과정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거 고르실 때 조금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이런 곰팡이 문제나 이런 제조 공정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다. 네,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쌀 같은 데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쌀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색깔이 좀 검어지면 곰팡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쌀 씻어봐도 쌀 씻은 물 자체도 검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오래된 쌀 그러니까 드시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항상 보시고 신선도를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이런데 뭐 식품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거 뭐 잘라내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거해도 발암물질이 남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째로 버리시는 게 좋고, 뭐 딱딱한 식품일 경우는 좀 잘라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심각한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